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기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기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법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선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기련공 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십니까. 도기안입니다. 명절 잘 보내고들 계시죠?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명절이 너무 긴 것 같아요. 네, 너무 길어서 벌써 이제 어제부터 머리가 살살 아파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휴가 때라든지 주말에 이렇게 집에 있으면은 그렇게 머리가 아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를 느끼시는 분들 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전에 나와서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는 거거든요.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머리가 좀 안 아파지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일 중독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나와서 일을 하면은 머리는 안 아프다. 근데 회사에 있는 동안에도 일 없이 가만히 있을 때 꼭 머리가 아파오기도 하거든요. 이런저런 어떤 원인들이 있겠죠. 명절은 금년에 2015년 명절은 제가 명절이라고 챙기면서 누구누구를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곳이 이렇게 칼같이 챙긴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명절 그러면 그냥 대충 지나기나 하고 그냥 쉬는 날의 연속, 그 다음에 좀 쉬는 날이 좀 많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수준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나이가 든 건가 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형태도 달라지게 돼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명절 주간에 우리 팟빵에 어떤 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죠. 돈에 대해서 얘기를 궁금해 하시고 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증을 질문을 해주셨어요. 42세 회사원입니다 해놓고는 돈 되는 직장을 찾기가 힘들고 다른 자영업을 하기도 사실 두렵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돈은 또 벌어야 되겠고 그렇죠? 이런 어떤 중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지 옳은 것인가?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참에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이런 돈에 대해서 생각을 언제 했냐면은 20대 후반에 했죠. 20대 초반에도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대학 때 제 별명이 도기안이가 아니고 돈기안이었어요. 짠돌이라서 돈기안이 아니죠. 저는 어려서부터 계속 친구들을 만나도 밥을 사는 주체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돈에 대해서 아마 그 젊은 순수한 어떤 청년기에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그 애들 눈에 볼 때는 돈기안으로 불릴 만큼의 돈에 대해서 좀 얘는 이제 박다 뭔가 이렇게 돈에 대한 집착이 좀 큰가 봐 이런 식으로 평가됐던 표현 같습니다. 당시에는 왜 나를 돈기안이라고 부르지? 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요. 저의 고시 선배가 기안이는 유리 상자 있죠? 유리 상자에다가 한 4,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다가 놓고 시험 붙으면 이거 네 거야 라고 하면 붙어버릴래라고 그런 말을 농담처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제 법무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우선은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명절 되면은 돈 많이 쓰셨죠? 예, 돈을 많이 쓰면서 또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명절은 항상 새해 초기이기 때문에, 금년도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시간이죠. 금년 초라고 하지만 사실은 2월 중하순이기 때문에, 명절이 지나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불과 10개월만 지나면 또 새해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으로부터 한 4개월만 지나면 여름 바캉스 시절에 와서 놀러 다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개월만 지나면 단풍놀이 하자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1, 2개월만 지나면 스키 타자는 얘기 나오죠. 1년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도 저의 그 얘기를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 돈에 대해서는 각자의 시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어떤 돈 가지고 일어난 어떤 범죄라든가, 돈 가지고 일어난 어떤 사회 사건들을 보면, 다음이나 네이버의 댓글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시각이 존재한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돈의 거의 대다수는, 댓글들의 거의 대다수는 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죠? 그 표현들이 보면은 그래요. 과거에 제가 부자 마인드를 강의할 때, 수입차를 타는 것을 보고, 수입차 타는 놈들은 저렇지. 라는 표현 속에는 그 사람이 수입차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숨어 있는 것이고, 강한 거부감 속에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 열등감이죠. 그 다음에 돈을 벌지 못하는 열등감이 표출이 되는 방식이, 수입차 타는 놈들은 이런 표현들이 되는 것이죠. 수입차라는 것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있는데 골라 타는 성질의 것은 아니죠. 그런 어떤 명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등의식의 표출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 유학을 다녀도 그렇죠. 유학을 다닐 때는 자신의 인생을 많은 부분을 희생을 하고 돈을 희생하든 뭘 하든 일단 어떤 새로운 세계에 가가지고 새로운 물에서 놀다 보면 겪어야 될 리스크들을 감당하는 어떤 각오를 갖고 가는 것이죠. 물론 부모 덕을 봐서 너무 편하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자기의 복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그리고 실제로 선진 문물을 배운 사람들이 사회에서 큰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면은 분명하게 한국보다는 새로운 선진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한 기회를 얻는 것이라는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신들이 하지 않는 영역의 것이 있으면은 우선은 비판을 하고 비난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제 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크게 돈 번 전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돈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돈은 거의 만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이제 해결책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로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이 고의적인 살인 같으면은 당연하게 이제 형벌의 처벌을 받습니다만은 정말로 업무상 과실치사하죠.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결국은 물어주는 방식이 돈으로 물어주게끔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의 방식은 금전배상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목숨값이 돈으로 매겨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보험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인종차별이 심하죠? 흑인에 대한 차별도 심하고 합니다만은 그 인종차별이 심한데 그 흑인이 재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흑인을 누가 인종차별을 하겠습니까? 유명한 가수라고 생각해 보시죠. 누가 인종차별을 하죠? 유명한 영화배우면 못하죠. 그죠? 우리가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지만 그 사람이 학벌이 미흡한데 가방끈이 짧은데도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제 아무리 뭐가 속에 단단한 게 들어있어도 인류 호텔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냥 저렴한 차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벨보이가 아니죠? 저기 그 발렛 하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서 대라고 하죠. 하지만 또 명차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와서 지가 문 열어주고 지가 짐 들어주고 다 하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거가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래왔고 고대에서부터도 그래왔었죠. 그죠? 구석기 시대 때부터도 그렇게 해왔고. 자, 이거죠. 돈은 곧 권력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은 거의 만능에 가깝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모양을 갖고 사람답게 살기는 어렵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에 명절에도 조카들이 세배할 때 돈을 많이 주셨나요? 아니면은 속주머니 생각을 하면서 조금 주고 아끼고 조금 주고 아끼고 이렇게 하셨나요? 그죠? 막 그냥 돈을 몇만 원씩 주면은 인기 스타가 되죠? 그죠? 돈이 갖는 위력 중에 아주 작은 위력 중에 하나죠. 좀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돈이면은 사형수수도 빠져나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그래 왔었죠. 옛날 돈이면은, 지금도 제가 재작년에 태국에 갔을 때, 가이드 말이 그래요. 태국에서는 차로 사람을 쳐 죽이면, 대신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갈 살 사람을 돈으로 주고 나온다고 그러더군요. 몇천만 원이면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도 후진국 때 그랬어요. 후진국 때는 권력하고 돈이 정말로 최고였죠. 지금은 민주화가 많이 되고 자본주의가 평준화되면서 돈에 대해서 많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지만 요즘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중산층이 붕괴한다라고 하면서 부자와 아닌 사람의 어떤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왜 그런가? 예, 돈을 많이 벌 만한 직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저보고 대학 교수를 하라고 누군가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교수 해봐야 300, 400 버는데, 어느 천년에 돈을 벌겠냐. 그럼 3, 400 가지고 돈을 벌 것 같으면, 물론 이제 교수들은 우리가 이제 쉬쉬하지만은, 어떤 박사학위를 따거나 석사를 딸 때 있어서 교수들한테 거의 몸종처럼 행동을 하고 로비도 잘 해야만 박사학위를 따고 그걸 통해서 정교수도 되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쯤은 우리나라 대학가에 흔히 알려져 있는 상식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해서 제 천성이 그런 권력을 남용해서 남의 돈을 뜯어가지고 먹어야 되냐. 그런 식으로는 돈 벌고는 싫다. 요런 어떤 싫다라는 어떤 관념이 생겨나게 되죠. 지금 실제로 돈을 벌어서, 막 커다란 돈을 벌 만한 직업 자체가 별로 없어요. 물론 커다란 돈을 벌 기회는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죠? 거의 다, 급여 생활로는 큰 돈을 벌기는 힘들고요.
아니면 전문 직종이죠. 예, 변호사나 의사, 그 다음에 변리사, 뭐 법무사 이런 전문 직종에서 무엇인가 자기 전문 직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영업 아닙니까? 사업이죠. 그죠? 급여 생활자는 아닌 것이니까요. 나름 전문 직종이라고 표출을 하더라도 결국은 사업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이라는 것도 자신의 어떤 능력, 그 다음에 영감, 노력에 따라서, 누구는 크게 벌고 누구는 별 볼 일 없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어찌됐든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에 따라서, 급여가 늘 수 있는 곳은 사업과 자영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요즘에는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급여 생활로는 큰 돈 버는 건 애초에 포기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생각한 게 재테크 아니었습니까? 그죠? 우리 대한공경매사협회의 그 어떤 철학이랄까, 지금 사회를 바라보는 이념이랄까, 돈을 바라보는 관념적인 그 어떤 태도죠. 이거는 직장인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별도의 재테크를 장착하라. 그냥 민간 헬리콥터에 좌우 날개에 로켓을 달거나 기관총을 달면 아파치 헬기가 되듯이 어떤 공격용 무기를 달 수 있는 별도의 어떤 그 재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재테크 중에 어떤 거를 효과적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협회는 늘 얘기해 왔고, 그 재테크 중에 효과적인 미사일에 해당하는 것이 경매다, 공매다, 이렇다라고 판단하고 그쪽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강의를 해온 것이죠. 그 철학을 가지고 알토란부터 기초반, 그 다음에 물건 심층반, 그 다음에 최고위반, 그 다음에 PT반 이런 식으로 어떤 장착하는 무기의 어떤 등급을 구별해 놓은 것이죠. 고기도 등급이 있는데 교육에 등급이 없을까요? 있죠. 어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협회의 관념은 재테크를 통한 무엇이었다. 그죠? 하지만은 그 이상의 관념, 즉 그거를 뛰어넘는 관념은 역시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직장인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돈을 벌려면 재테크가 필요하다는 얘기였고, 그럼 아싸리 그 판을 깨버리는, 직장인을 깨버리는 것이 바로 경매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즉 지사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요거는까지는 이해되시죠? 우리 협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협회가 하고 있는 것을 모양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시면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경매가 재테크 중에 좋은데, 그러면 직업으로서는 어떠냐? 재테크로 좋은데 직업으로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직업으로 매우 좋다. 그렇죠. 그러나 아시겠지만은 높은 학문을 배울 때는 높은 자질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 협회에 와서 기초반을 듣는 때는 자질이 필요한 게 없습니다만은 PT를 듣거나 최고의 과정을 들으시려면 일정 수준의 자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질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과정과 PT 과정의 교육 성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검수를 배우는데 검이 1kg, 2kg씩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2kg짜리 검을 드는 데 있어서 누구의 자질이 필요하죠? 자신의 신체적 자질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되죠. 그렇죠? 팔 힘이 강해야 되고, 다리 힘이 강해야 되고, 배 힘이 강해야 되고, 등 힘이 강해야 되죠. 그렇고 또 손목 힘이 강하지 않으면 2kg짜리 검을 돌리다가 손목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거지로 돌리면 어깨에 문제가 오기도 하죠. 하체가 약하면 관절에, 다리의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검수를 그렇다고 해서 종이장처럼 얇은 우리가 흔히 말한 집단 배기용 칼, 어떤 시연용 검을 들고 이렇게 실전에서 싸울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2kg짜리 검하고 한 300g, 400g짜리 그 집단 배기용 도 있죠? 그걸로 이렇게 한 번만 부딪히면 어느 검이 하나 작살나겠죠? 그쵸? 그래서
시연용과 실전용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실전용이 예를 들면 2kg다. 그럼 2kg짜리를 들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그 높은 학문, 높은 기술을 배우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자질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과정 중에 경매 실무 과정은 철저히 부자 마인드가 녹아져 있다라고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강의를 시작할 때 경매 실무는요 100% 부자 마인드가 녹아 있습니다. 부자 마인드는 인과의 법칙이죠. 씨를 뿌리면 결과가 나는 것이고 현재 결과가 변변치 않으면 내가 뿌린 씨앗이 별 볼 일 없는 것을 뿌린 것이다. 즉 인과의 법칙은 철저히 자기 반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정말로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거나 별도로 대박을 노리거나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갖는 사람들이 최고위나 PT에서 성과를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과정을 들고 자유자재로 쓰려면 본인의 인성을 체크를 먼저 해야 되고 철저한 부자 마인드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매 지금 PT에서 큰 좋은 물건을 고르신 분들의 특징들이 다 부자 마인드를 갖추신다. 완벽하게 갖췄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돈이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에서 직장인에게서 재테크로 받고 재테크를 벗어난 본업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결국은 자기 자질에 관한 문제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일단 돈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돈은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로 돈이 정말 좋은 단계까지 아직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전에 어떤 큰 사업 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돈을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얘기를 하길래 뭐 그냥 좋은 거죠 라고 이렇게 부담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분의 말은 뭐냐면 돈으로는 안 되는 게 없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영화 보면은 돈으로 사랑을 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뭐 이렇게 비탄에 빠지는 거를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돈으로 사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는데 돈으로 만약 어떤 일이 안 된다면 그것은 돈의 액수가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은 돈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쵸? 물론 100%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죠? 100%라는 게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금덩어리 같은 경우도 100%가 안 돼서 99.99% 순도를 유지한다. 이거를 순금 이렇게 표현하죠. 물질로 만드는 것도 100%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의 몸과 마음이 100%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한 단순한 상식 수준은 이해를 해야 다음 단계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은 돈으로는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 한 달 유흥비로 1억을 써버리는 사람이에요.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단계를 말을 할 정도로까지 저나 여러분도 벌어보지는 않은 것이죠. 그죠? 한 달에 1억을 쓸 정도면 한 6억 이상 벌려야 편하게 쓸 수 있지. 1억 벌어서 1억 써버리면은 그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죠?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제가 볼 때도 좋다. 돈으로 이익 볼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돈은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탁월한 도구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겠는가라는 어떤 돈 버는 방법론에 이렇게 봉착을 하는데
돈이 정말로 좋은 게 분명하다면 많이 벌어야 되고 빠른 시간 안에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벌어야 되고 빠른 시간에 벌어야 된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뭡니까? 직업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짧은 시간에 많이 벌어야 되겠다. 누가 그런 거 있으면 누군들 안 하고 싶겠어요? 다 하고 싶지. 근데 아까 서울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업이라는 것이 변변치 않아서 우리 사회는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심해질 것이고, 돈을 벌 만한 직업 자체도 드물어지죠. 옛날에는 변호사 하면은, 의사 하면 다 돈 벌고 살았지. 요즘에는 변호사 돈 벌었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긴 어렵고, 의사면 무조건 돈 번다라고 말을 당당하게 하기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가수나 영화 배우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법니다. 그죠? 지금 그런 시절이에요. 요즘에는 그 시절에 빨리 적응을 하시는 게 좋죠. 그죠? 우선은 돈이라는 것이 갖는 관념은 돈은 좋다.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 많이 버느냐? 그러면 직업에 있는 것이고 내 생활에 전부를 투자하는 직업을 좋은 걸 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직업이죠. 그걸 여러분들을 누가 이렇게 섬에서 끌고 가가지고 강제 노역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머리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판단해서 좋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직업이고, 그것이 또 계속 좋았기 때문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직업인 거죠. 그렇죠? 그곳에서 삶의 전부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바라본 직업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생각 없이 입에 풀칠을 하고 선택한 것인지, 그거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런 형태로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옛날부터 얘기를 했고요. 마지못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해주진 않았겠죠?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자기의 삶이니까요. 그죠? 저도 저의 삶이 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그죠? 우선은 돈은 그렇게 이제 돈 버는 방법으로는 직업이라는 게 가장 이제 탁월한 1순위고, 직업이 그렇지 않다라면 재테크라는 부수적 수단을 선택할 때 돈을 좀 더 단기간에 많이 벌 수 있는, 늙어서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돈 버는 방법론인 것이죠. 그럼 돈 버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30에서부터 60, 30년 버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손쉽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돈 버는 시간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30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40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50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60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 나이대에 맞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직업을 갈아타는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극히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다분하지만, 저야 제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당신은 돈 싫어하잖아. 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스승을 만나서, 스승이 뭐라고 잔소리 좀 하고, 체벌 좀 했다고, 나 안 배워, 때려치워버리면,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어떤 사람은, 멸시를 당하더라도 그곳에서 인생을 쫑을 보면서 고수의 경지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얼마 전에 본 영화에서 위플래시인가? 위플래시? 이런 영화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그쵸.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드럼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학교에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난폭하고 포악하죠. 근데 그 선생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역사 속에 유명한 어떤 음악가는 그 음악가를 괴롭혔던 스승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그 경지까지 못 갔을 것이다.
즉 엄한 스승이 있어서 그 사람을 채근질을 하고 닥달을 해대던 바람에 반발심에 그것을 버티면서 뛰어난 음악이 탄생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그렇게 엄하게 가르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르쳤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영화 마지막에는 그 드럼 치는 학생이 일정 경지를 뛰어넘는 음악의 세계에 진입을 하는 그 장면으로 엔딩을 하거든요. 어떤 고수가 조련되는 과정을 손쉽게 즐겁게 웃으면서 조련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올림픽 선수촌에 가서 있는 선수들 중에서 금메달리스트들이 피땀을 안 흘리고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일하면서 그 경지에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러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돈을 좀 잘 벌고 잘 쓰고 다니면 야, 저 사람이 별도의 노고 없이 그냥 너무 편하게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이 과정까지 올라올 때 저도 제가 자랑할 만한 경지는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사업 초창기에 비해서는 100배, 1000배 나아진 모습을 갖고 있죠.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호주머니에 100원도 없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별의별 어떤 험악한 일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그러니 사업이란 거가 원래 강한 거예요. 얻은 것이 많을수록 고생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인과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걸 되게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죠? 고시 붙는 것보다 사업을 10년을 넘기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면은 몇 년 안에 문 닫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결국은 이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한 자질론에서 극상의 경지에 있는 게 사업이죠. 누가 보호해 주나요? 온전히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이 사업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주 우습게 알면서 대충 그냥 창업만 하면 입에 돈이 들어올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황당할 정도죠. 그런 무지로 돈을 번다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우선은 마인드를 극복해 나가는 거,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상에 쉬운 일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어떤 바라보는 시각은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시각이 있냐면 우리가 왜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밥에 머리카락이 딱 하나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밥 안 먹어버리고 싶죠? 예, 그때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야, 빼내고 먹어라. 그러죠. 그렇지만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더러우니까 안 먹고 싶죠. 그죠? 똑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광주에 갔을 때 어떤 분께서 옆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공인중개사가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좋다라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세 조사는 객관적으로 하는 거고요. 시세 분석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최고의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최고의 과정을 겪은 분들은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죠? 시세 조사는 객관적으로 하고 시세 분석은 주관적으로 하라. 그래서 못 알아듣고 공인중개사들이 다 안 좋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공인중개사의 말을 다 들어야 되나요? 안 들어야 되나요? 예, 공인중개사의 말을 애초에 들을 것 같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거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공인중개사들은 돈을 많이 못 번단 말이죠. 거기서 모순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자, 빵에 곰팡이가 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야, 그 빵 먹지 말고 버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저도 안 먹어야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들어갑니다. 지금 본인이 3일을 굶었습니다. 네, 어떨까요? 자, 3일을 굶은 입장에서 3일 굶는다는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만 굶어 보십시오. 미쳐버리죠. 자, 3일을 굶은 입장에서
빵을 봤는데 반이 곰팡이가 쓸어 있어요. 먹을 거예요? 버릴 거예요? 곰팡이 있는 부분을 떼내고라도 먹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말에 3일을 굶으면 남의 담을 넘는다. 이런 말들이 있죠. 속담에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분석이라는 것은 나의 처지에서 바라보는 견해가 시세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조사된 물건을 가지고 내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나는 이게 좋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차가 좋은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이 차가 좋다. 그죠? 어떤 사람은 벤츠가 좋은데 그래 나도 차는 벤츠가 좋은 건 안다. 하지만 나는 배추 장사니까 벤츠에다가 배추를 싣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배추 트럭을 사겠다. 자, 요런 거죠. 그죠? 배추 트럭을 사는 사람이 벤츠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벤츠를 안 사는 건 아니죠. 돈 때문에 못 산 거를 떠나서 말이죠. 맞죠? 입장에 따른 것이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인드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돈을 버는데 저희 부모님의 영향을 탔는데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잔밥, 큰 밥 가리지 마라. 예. 큰 것도 태산도 티끌을 모아 태산이 되듯이 큰 돈, 작은 돈을 가리면은 크게 돈을 못 법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롯데제과의 회장은 500원짜리, 400원짜리 팔아서 재벌 회장 소리 듣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볼펜은 300원, 400원 하죠? 원가 얼마 하겠습니까? 50원도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먹는 과자,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냉장고 하나 얼마입니까? 하나에 뭐 200, 300 하죠? 그렇죠? 200, 300만 원짜리 팔아서, 재벌 소리 듣습니다. 그죠? 자동차는 몇 천만 원짜리 팔아서 재벌 소리 듣죠. 어떤 사람은 몇백 원 팔아서 재벌 소리 듣고요. 자, 그거는 큰 밥, 작은 밥을 가리면은 애초에 돈 벌기 틀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협회도 그 수강료가 큰 거가 있고 작은 거가 있는 것이죠. 다 그런 구성을 맞춰 놓은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보면은 돈을 바라보는 시각을 작은 돈 벌면 우습게 알고 큰 돈 벌면 되게 하고 싶고 막 미치고 막 그러죠. 그런 생각으로 절대로 돈 못 법니다. 그죠? 찬밥, 더운밥도 가리지 말고 작은 것, 큰 것도 가리지 말아야 부자가 되고 배가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뷔페를 가서 먹거나 어떤 정식 코스를 먹으면 잔잔하게 왜 이렇게 양을 적게 주지 하는데 그 적은 양을 먹다 보면 배가 엄청 부른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저는 어떤 큰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좋아서 택일 했지만은 경매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뭐가 좋다고 해서 예를 들면 땅이 좋다고 해서 땅만 하지도 않고요. 그런 편식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뭐 갑바지처럼 노예처럼 야 너희 집안은 무조건 가죽만 다뤄. 너희 집안은 무조건 백정짓만 해라고 정한 것도 아니고. 그럼 부동산에서 돈이 되는 길이면 다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다 하긴 하되 자기랑 아직 인연이 안 닿은 것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는 일 중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공간이 부동산만 있을까요? 예, 다른 직업에도 얼마든지 부자들 많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도 다양한 파트에서도 얼마든지 부자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지 어떤 곳이 더 좋다, 덜 좋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만 갖춰지고 기회만 갖춰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다 라고 너그럽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마치 재벌들이 문어발 확장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문어발 확장을 한다고 하면 비판하는 시각을 갖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 있고 돈 많이 벌었는데
더 벌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마음인데,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기반을 가지고 손쉽게 시장 진출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죠?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돈 있고 많이 벌리고 뭐 할까 하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자금력으로 밀어서 손쉽게 진입하길 원하죠. 여러분들이 쌓아놨던 인맥을 활용해서라도 더 쉽게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다. 예. 돈 버는 시장에 와가지고 체면 따지고 격식 따지고 백날 첫날 그래봤자 가난밖에 얻을 게 없습니다. 그죠? 가난과 옹고집이죠. 예. 자기는 깨끗한 것 같아도 돈 앞에서 돈을 못 버는 순간 사람 대접받기가 힘들어진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를 감으면서 떠오른 단어는 파격이었습니다. 파격. 우리가 파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깨트릴 파자에다가 격식격이죠.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를 파격적인 삶을 살아보기를 추천드리죠. 파격이라는 게 뭐냐? 예, 격식을 깨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해왔던 그런 격을 깨보십시오. 저도 과거에는 어떤 정치적인 관념이 되게 강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찍어주지? 어떻게 이러지 저러지 백날 첫날 했지만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단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만 쌓이죠. 여러분들 삶을 바꿔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에 관심을 갖는 일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죠. 어떤 다른 데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정치가 우리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바뀔 것 같죠? 잘 안 바뀝니다. 네,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한 2000년 정도, 500년 정도, 200년 정도 살면은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결국에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는 것이고요. 늙어간 다음에 내가 이랬니 저랬니 떠들어봐야 흘러간 트로트밖에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 삶에 충실하게 살면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견해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입장에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거는 그분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은 저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저의 생각은 그렇게 변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버는 시간과 돈을 버는 방법론, 돈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올해 2015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격, 즉 여태 해왔던 2014년까지 해왔던 격식에서 벗어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공을 들이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지 현재 결과가 나쁘다면 본인이 씨앗을 잘못 뿌린 거다라는 생각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부자 마인드를 강의할 때 인과의 법칙을 설명하면 콩 심으면 콩 난다, 팥 심으면 팥 난다. 그럼 누구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들의 전체 재산이 얼마입니까? 예, 얼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체 재산만큼 여러분들은 살아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던지면 그것은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대부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지만 현재 여러분이 콩을 얻었다면 콩을 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재 어떤 삶의 질과 현재 있는 재산의 규모를 봐서 여러분들의 과거에 뿌렸던 씨앗을 유추하는 것은 온당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 살아가는 모양새가 경제적인 거나 어떤 가치적인 면에서 불만족스럽다면 여러분들이 딱 그 집만큼만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딱 그 정도. 내가 통장에 500이 있어. 그럼 500만 원 넣지만 살은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신년 초부터 기분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나쁘려고 방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현실인 거죠. 인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그러면 정말 그 말이 맞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동기를 일으키셔야지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현재 한 2년이죠. 2년 동안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제가 방송에서도 가끔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에 대한 배신을 한 2, 3년 사이에 막 그냥 극도로 느끼는 삶이에요. 저는 주로 사람을 믿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내 속으로 들어오면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도 잘 안 지켜도 봐주고 비논리적으로 해도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버릇이 나빠지게끔 되는 어떤 결과를 양산하더군요. 금년부터는 저는 원칙주의자가 되려고 애를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서를라도 잘 쓰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이유는 가족처럼 가는 데 있어서 뭐가 더 필요할까라는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온종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보니까 항상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더 많다는 것을 최근에도 더 많이 깨달았고요.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자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갖춰졌겠거니라고 생각한 사람들 마음속에서 부자 마인드는커녕 3살에서 5살 배기밖에 안 되는 마인드로 40살 넘게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하는 어떤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 사람이 앞에서 착한 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무슨 신통력을 발휘해서 알겠습니까? 물론 아는 방법은 있죠. 방법을 쓰지 않았을 뿐인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런 것도 좀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마 저가 이렇게 겪은 시행착오를 여러분들 청취자들 분께서는 50, 60 넘어서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잖아요. 아유, 저 어떤 사회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아이고, 저 집안은 왜 저래? 라고 하죠. 근데 그게 내일이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이 새로운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인간이 다듬어지는 시간을 저는 한 2, 3년을 겪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다듬어진 거, 새로운 사회에 어떤 적응하게 되는 몸을 만드는 거,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거, 이런 모든 어떤 어려운 경험들이 저에게 약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거든요. 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2015년 새해에는요, 꼭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인과의 법칙대로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은 여러분들의 해왔던 일의 결과물이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의 성적표죠. 현재의 삶은. 그러면 여러분의 성적표가 나쁘면 공부를 좀 더 하십시오. 더 노력하는 삶이 되시기를 새해에 기원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